전기를 하기 전에 전기 부분은 전기는 이제 음향의 기본이 모든 음향 기기가 왜 전기 회로나 전자 회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기본인데 이 전기 부분에서 많이 어렵겠지. 아까 그 수업 시간에 그 플레밍의 예수법칙 배운다고 했는데 전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같이 물리를 해야 돼. 전기 용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간단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외울 거는 그냥 외우도록 그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그 음향 전기 책이 있어.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그거는 이렇게 유튜브로 올릴 정도의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전기를 하려면 나랑 같이 전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전류 이런 거, 암페어 공식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고요. 아까 그 얘기해서 과천과학관에 가면은 또 그것도 있어. 그 직류랑 직렬이랑 병렬, 직병렬 배운 적 있죠. 어렸을 때부터. 직렬로 하면 저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직렬로 하면은 저항이 플러스가 되고 병렬로 하게 되면은 나눠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딱 그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처음에 살 때 그때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 앰프 매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살 때 앰프랑 스피커 이런 것들을 딱 궁합에 맞게 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쓰다 보면은 변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장비랑 바꾸거나 저 장비랑 저 장비 섞여야 되는데 그때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스피커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최적화를 찾는다고 그러잖아. 장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옷 입는 것처럼 이번에 내가 옷을 사려고 하니까 세트도 있지만 사실은 추리닝을 산다고 했을 때 바지 따로 티 따로 팔잖아. 그거를 센스 있게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 예를 들어 내가 녹색 청바지를 산 다음에 빨간색 티를 사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궁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전류적으로 이게 딱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하게 됐을 때 직병렬을 통해서 옴수를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는데 직렬과 병렬이 있다. 참고적으로 이런 거 10년 전에 옛날에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 옴수 계산해가지고 직렬로 연결하는 거랑 병렬로 연결했을 때 최저가 찾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직렬로 했을 때 저항이 더해지는 거, 병렬로 했을 때 저항이 줄어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또 그리고 이제 78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의외로 직류랑 교류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케이. 지은?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220V는 직류야 교류야? 그치. 헷갈리지 마. 직류랑 교류 차이점 알겠어? 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교류는 집에서 쓰는 220V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콘센트를 꽂을 때 이렇게 꽂을까 저렇게 꽂을까 고민 안 하는 거. 그게 교류야.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건 돌아가는 거. 선풍기를 이렇게 꽂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반대로 했을 때 들어가지 않잖아. 그런 게 이제 교류고, 직류는 우리 이제 1.5V 건전지,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연결하면은 작동을 안 하죠. 옛날 싸구려는 오히려 모터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요즘은 그거는 해서 오히려 건전지를 바깥 끼면은 아예 작동 안 되게. 그래서 건전지 같은 거는 직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고 교류는 밑에 3-4처럼 이런 거, 그렇지? 사인파처럼 돼가지고 하는 거. 220V는 교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직류를 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고 직류를 또 교류를 바꾸는 장치가 있겠죠. 뭐 그런 내용. RMS 이 부분은 나중에 스피커의 RMS 할 때 얘기할게요. 그건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넘어가고 임피던스는 저항인 건 알겠죠? 예, 저항. 모든 스피커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딱 그거야. 그 전구 보면은 저항 필라멘트 있잖아. 필라멘트에 따라서 그 필라멘트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빛을 내는 거 있잖아요. 스피커 똑같아요. 스피커 저항이 있어가지고 저항 때문에 그 저항의 그것 때문에 출력이 소리가 나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1과 82페이지 한번 봐봐. 참 재밌는 그 음식들이 나오죠. 그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를 옛날에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나는 근데 내 딱 그런 것 같아. 대충 알긴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대충 알긴 하겠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은 하겠는데 이거를 또 유튜브로 올릴 정도까지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81과 82페이지를 넘기긴 넘기는데 중요한 건 하나는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 선택이야. 전기를 공부하던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찍던가.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찍으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잠정적으로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서 일단 여기 부분은 약간 좀 생략을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찌됐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3페이지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지. 똑같은 스피커가 두 개가 붙었을 때 3dB가 올라간다고. 83페이지. 예. 전력이 2배가 되면은 3dB. 그러면은 전압이 2배가 되면 몇 dB? 6dB야. 예. 85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 약간 편법인데 그거예요. 이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편법인데 공식이 외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표를 외워. 그게 편해. 예. 그 85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 기준값 1이었을 때는 1인데 3dB가 올라갔을 때 그 전력이 2가 되죠? 뭐 그런 것들 하면 되고 대충 넘어가는 건데 진짜 86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 그렇대. 전력이 2배가 되면 3dB고 전압이 2개 되면 그 6dB다 라는 거. 이 공식은 로고를 이용한 공식인데 그래요. 내 맘이 그 맘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냥 전기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생략을 한다고 치고 중요한 건 이제 89페이지부터예요. 89페이지에서 DBV랑 DBU가 나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표를 외우라고 하고 싶어. 야, 뭐 문제가 있었는데. 오케이. 표를 외우라고 하고 싶고. 오케이. 일단은 91페이지로 갈게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해하시는 부분 얘기할게요. 그 지금은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예전에 아날로그를 쓸 때는 VU메타라는 거 썼어요. 지금 보시면 91페이지. 그랬을 때 요즘은 피크미터를 써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피크미터죠. 디지털이나 이제 아날로그도 그러니까 VU메타를 안 쓰고 피크미터를 써가지고 쓰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사실 찍고 넘어가야 될 거는 VU메타가 인간의 귀에 가깝게 되어 있고 피크미터는 순간적인 그 소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써 있는 거는 그 얘기는 뭐냐? 시험 문제에 VU메타랑 피크메타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지. 예. 나오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VU메타 특징 약간 순간적이지 않죠. 평균치를 약간 하고 실제로 귀에 듣는 거랑 비슷하다. 그리고 피크메타는 그 피크치를 보일 수 있고 디지털 장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하나 짚게 92페이지 가서 그 전문가용 기기랑 비전문가용 기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서 문제. 전문가용 기기는 그 플러스 4dB이고 그 뭐냐 비전문가 기기는 마이너스 10dB 보이잖아요. 이 차이가 왜 12dB 차이가 날까? 아는 사람. 십 초 안에 맞추면 내가 경품을 준비했어. 내가 이거 진짜 하면서 아 이거 맞추는 사람 있으면 진짜 상품을 줘야지 하고 내가 상품을 준비해놨어 지금. 표정 음량 레벨 차이 때문에. 너 빼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너는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상품 주세요. 응? 아는 사람. 왜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거라서 내가 그래. 그 선물이. 아는 사람. 왜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10이 14 차이가 나지 않고 12 차이가 날까? 예, 그럼 선물은 없는 걸로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 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 아예 남아있거든. 잘 봐봐. 그 간단하게 아까 내가 지금 살짝 내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살짝 넘어간 건데 89페이지 봐봐요. 89페이지 보면은 DBV, DBU 이런 거 기준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인치랑 간단하게 이거 똑같은 건 아닐 수가 있는데 미터도 길이를 재는 거고 인치도 길이를 재는 거잖아, 그치? 뭐 1인치는 2.5cm 뭐 이렇게 되잖아. 똑같이 그 뭐냐 소리를 재는 건데 DBV로 했을 때랑 DBU로 했을 때랑 틀리잖아, 그치? 89페이지를 보면은 그 0 dBV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지? 0 dBU가 1일 때 아니 0.775일 때 마이너스 2 dB 뭐지? 그 뭐냐 마이너스 2.2 dBV 이렇게 되잖아. 그 두 개가 차이가 틀리잖아, 그렇지? 그냥 두 개 틀린 거야. 근데 이게 나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봐. 전문가용 기기는 몇 dB? 4 그 dBU, 그렇지? 맞지? 그 89페이지 보면은 비전문가는 마이너스 10 dBV지 두 개가.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마이너스 10 dBV가 dBU로 한 사람 몇이야? 마이너스 7.8이지. 그 마이너스 7.8이랑 4.0이랑 차이는 11.8. 그래서 약 10 dBV.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지. 이해돼? 광희? 뭔 얘기인지 알겠지? 뭔가 약간 좀 그 헷갈리니까 좀 이해는 되겠지? 그래서 그 플러스 4 dBU랑 마이너스 10 dBU랑 레벨 차이는 그 약 10 dB, 그러니까 뭐 11.8 뭐 이 정도 되는데 약 10 dB, 12 dB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거야. 이해가 약간 될랑말랑하지만 뭔 얘기인지 살짝 감은 잡히는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건 그 DBU를 얘기할 때랑 DBM이랑 얘기할 때 차이가 틀리다.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거든. DBM으로 계산했을 때랑 DBU로 계산했을 때랑 이 차이가 얼만큼 나나요? 라는 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지. 공식을 알던가 아니면 표를 외우던가.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질문은 없지? 아니 갑자기 질문하는 것처럼 물어봐서. 오케이. 임피던스 매칭은 저번에 내가 그 앰프 매칭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매칭이라고 했을 때 다 오늘 펑펑 옷지만 옷을 입고 있네. 지은이는 내 옷을 입을 수가 있겠지. 난 지은이 옷을 못 입겠지, 그치? 내가 입으면 찢어지겠지. 그런 거야. 여유로움은 오히려 괜찮아. 근데 작으면 손실이 생긴다는 거지. 매칭이 안 맞으면은.
뭐 그런 느낌이야. 한마디로 그 앰프 매칭이랑 비슷한 건데 그 배관 있잖아. 배관 같은 게 흐를 때 똑같은 배관으로 연결을 하면은 소리가 잘 뭐냐 그 물이라고 하자. 여기가 10cm고 10cm짜리 배관을 연결한다고 쳐. 그럼 물이 그냥 잘 흐르겠지. 10cm에다가 20cm짜리 배관을 연결해. 그래도 물은 잘 흐르겠지. 너무 크면은 오히려 또 손해가 예를 들어 10cm에다 100cm짜리 관을 연결하면은 이게 퍼지는 것 때문에 더 연결 안 될 수가 있지만 10cm에서 20cm 약간 여유가 있으면은 오히려 물은 또 잘 흘러갈 거야. 대신 10cm짜리 배관에다가 5cm짜리 그 배관을 연결하면은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물이 잘 안 흘러가겠지. 그 얘기야. 임시소스 매칭은 앰프랑 스피커랑 아니면 장비랑의 그 옴수 계산을 했을 때 옴수를 맞춰주는 게 좋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어. 사실은. 왜냐면은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전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앰프나 스피커나 보면은 장비에 각자 가진 옴수가 있거든. 그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안 맞춰줘도 어쨌든 그야 관 안 맞더라 하더라도 흐르긴 흘러.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최적화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 그런 느낌이. 이거 약간 좀 비유를 들 게 있었는데 약간 생각은 안 나네. 오케이. 접지 부분. 모든 전기는 접지가 필요해요. 지금 이 선풍기만 보더라도 보면은 그 전기 콘센트에 집에 있는 거는 딱 보면은 두 개 돼지코가 있는데 위에 접지가 있어. 혹시 알아? 콘센트에 접지가 있는 거. 약간 좀 그 전기 포트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접지가 있는 걸 써. 우리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비접지를 쓰는 건 약간 그 전기를 많이 안 먹는 것들이 약간 비접지를 쓰고. 그러니까 접지라는 거는 옛날에 그 피레침 이런 거 할 때 접지 배운 적 있죠. 접지의 기능은 뭘까? 피레침 같은 거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지 않나? 피레침? 번개가 딱 쳤을 때 옛날에는 번개 쳤는데 막 번개 때문에 높이 있는 것들은 막 다 부서지고 불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피레침을 설치를 하니까 전기가 피레침을 타고 땅으로 가게 되면서 땅이 저항이 무한이 돼버리죠. 땅은 이제 전체가 그 저항이 무한이 되니까 그 전기가 그냥 그 소멸돼 버리는 거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pH 근데 그게 접지인데 이 얘기 뭐냐면은 그 간단하게 전기라고 했을 때 누전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접지를 통해서 그 전기가 땅으로 전기를 땅에다 꽂아 버리면은 감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게 전기가 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땅이 그러니까 지구잖아. 이게 저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전기가 소용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나? 약간 헷갈리죠? 헷갈리나? 그걸 접지라고 그러는데 접지는 크게 세 가지 접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지표 접지라고 해서 전기 접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이게 이론적인 교육이 끝나고 나중에 실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 배전반을 한번 열어볼게. 그러면 모든 전기 배전반에는 접지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그 집에 가정용 보면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단독주택 말고 일반 단독주택도 비슷한데 아파트에 보면은 현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전기 그 브라켓 같은 게 달려 있지. 예, 그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는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집 벽 내부에는 전기선에 따라서 어쨌건 그 브라켓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접지 부분은 다 모여가지고 어디엔가 땅으로 꽂혀 있어. 그래서 누전이나 이런 게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접지를 타고 그냥 땅으로 가게 되면서 그 전기는 소멸되게 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표 접지. 특히 전기 같은 거. 예. 거기 나와 있죠? 전기 같은 거 220V는 지표 접지로 해요. 근데 세시 접지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CD 플레이어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그 시스템한테 보여줄게. CD 플레이어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 그 뭐지? 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동그란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접지예요. 이건 뭐냐? 그 아까 있을 때 있었나? 그 장비 같은 거 할 때 가끔 이제 장비에 그 먼지 같은 게 쌓이면 노이즈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잡음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접지를 통해 가지고 그 좀 렉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렉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은
렉 케이스에 기계마다 이거를 그 붙여놓는 거야, 접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 같은 경우를 그 흘러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비 같은 거 이걸 이제 셋이 접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장비에 대한 접지, 그러니까 전기 접지가 아니라 기계에 대한 접지예요. 슬슬 졸리기 시작하지? 큰일 났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호 접지는 뭐냐면은 우리 마이크 케이블 보면은 XLR 케이블 같은 경우는 쉴드선이 있다고 했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자기장처럼 이제 이 공간에서 생기는 접지가 이 마이크 케이블에서 그냥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마이크가 되게 그 작은 소리를 이제 그 앰프로 증폭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미세한 잡음도 들어가게 되면 스피커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마이크 케이블에 대한 그 자기장에 대한 접지, 그걸 신호 접지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전기에 대한 접지, 기기에 대한 접지, 마이크 신호선에 대한 접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라운드 루프는 뭐냐? 아까 그 접지를 땅에다 박는다고 그랬잖아. 땅에다 박는데 그게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구에 어쨌건 여기다가 딱 그 접지봉을 하나 나중에 그 사진을 찍었나 모르겠는데 렌탈 팀이 행사할 때 보면은 발전기나 이런 차 쓰는데 보면은 그 근처에 딱 뒤지다 보면은 뭐냐? 쿵 했던 것 같은데? 네. 응? 아래에서. 어찌됐건 그 쇠막대기를 땅에다가 꽂아놓는 것들이 있어.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본 적 있지? 봤어요. 많이 봤지. 그게 뭐냐면 안전성, 전기 혹시라도 감전되고 이런 거 안전성 때문에 해놓은 건데 땅에다가 어쨌건 쇠막대기를 꽂아놔. 우리도 어딘가에는 꼭 박혀 있을 거야. 모든 기계나 건물들은 해야 돼. 근데 건물들은 이제 그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게 해놨지만 어찌됐건 이동하는 팀들은 쇠막대 그 전기봉을 박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전체 지구로 연결되면서 그 저항이 이제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제 사라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가끔 박다 보니까 한 땅에다가 두 개를 박는 경우나 세 개를 박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접지봉을 박을 때 가까이 박아버리면은 원래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지구가 묻혀야 되는데 얘랑 간섭이 생기는 거야. 접지봉과 접지봉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생기는 저항이 생기는데 그게 그라운드 루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접지는 뭐냐면은 거기 뒤에 나올 거야. 접지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기계가 그냥 한 군데로 모이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맨 끝에는 지구에 딱 하나만 박히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접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뒤에 뭐 접지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일점, 다지점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냥 그 99페이지 봐봐. 99페이지 3-16 그림 보면 어찌 됐건 가장 이상적인 접지는 저건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저걸 못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접지가 있는데 V 접지 이런 것들, 망원 접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졸린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왠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더 설명을 할까 싶기도 해.